네, 놓쳐선 안 되는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슈 시간인데요. 나경철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이슈는요. 네, 여야 원내대표들이 그제였죠.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어제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했는데 그런데 이 법안 상정이 불발이 됐습니다. 아니 원내대표가 합의를 봤는데 왜 이게 불발이 돼요? 이유가 이제 두 가지였는데요. 일단 2차 가해라는 이 용어의 범위에 대한 이견이 좀 좁혀지지 않았고요. 이건 수사 범위와 관련되고. 네. 예. 그리고 이 특검 추천 방식도 조금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선 국회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한 명씩 특별검사를 추천해서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주장을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검 후보자 중에서 2명을 여야가 합의를 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서 1명을 임명하자. 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사실 어제 법사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이 특검의 추천을 변협과 같은 외부기관에 떠맡기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에 국회가 관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맞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충안으로 변협에서 2명, 대법원에서 1명, 또 법무부에서 1명을 추천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다가 결국에는 이 상정 직전에 좀 엎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사실 이 대선 후보들이 TV 토론에서 공개적으로 찬성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그동안 좀 가만히 있다가 오늘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둔 하루 전에 이런 논의를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생긴 일인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크고요. 네. 고 이해람 중사가 지난 5월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 가거든요. 예. 그런데 아직도 이제 차가운 영안실에 안치돼 있는데 이번 이 특검 법안 상정 불발로 이 중사의 장례가 또다시 좀 미뤄지게 됐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특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예. 그 수사 결과가 또 이제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특검 추천을 놓고 뭐 이제 기싸움 벌어지는 것은 흔히 봤지만 예, 이거는 그런 정책 사안을 강하게 띄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굳이 이렇게까지 또 갈등을 빚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만약에 논의를 했으면 조금 일찍 시작해야 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워낙 벼락치기에 능해갖고 네. 국회가. 네. 자, 다음 이슈는요. 예. 자, 교육부가요. 어제 있었던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대면 시험이 불가하고 인정점을 부여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고 다시 한번 밝히면서 예. 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방역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제 아이들 중간고사 못 보게 하는 거냐 이런 거죠. 예. 그런데 수능이나 검정고시 같은 시험은 또 확진자가 응시가 가능하거든요. 어허. 하지만 교육부에서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적어도 3일 이상에 걸쳐서 치러야 하기 때문에 네. 교실 확보나 관리 인력 배치, 또 학생 이동 방식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네. 확진자 응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근데 인정점 부여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인정점이 뭐예요? 이 코로나 같은 감염병 등의 사정으로 시험을 못 봤을 때 이제 인정해 주는 점수를 의미하는데요. 네. 이게 좀 산출 방법의 차이는 뭐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에서 내가 수학을 100점을 받았는데 이 과목의 평균 점수가 당시에 90점이었다라고 봤을 때 만약 기말고사에서 이 과목의 평균 점수가 한 10% 정도 낮아진 81점이었다고 본다면 내 인정점은 100점에서 10%가 빠진 90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성적을 기준으로 네. 만약에 시험을 봤다면 이 정도 성적이 나올 거니까 이걸로 그렇죠. 인정해주고 이런 거죠. 네, 이전 성적과 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게 학생마다 입장이 좀 다르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전 시험에서 실수를 좀 해서 이례적으로 좀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험을 못 보게 돼서 비슷한 점수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건 좀 억울한 상황이 그럴 수 있죠. 있고요. 이 특히 또 고등학교 내신 점수 같은 경우는 대학 진학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네.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사안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온라인에서는 운동장에 책상 하나만 놔주고라도 시험 보게 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심지어 검사 안 하고 시험 보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예. 사실 어쩌면 학생들 미래가 바뀔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교육부와 방역당국이 다시 좀 지혜를 모아주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나저나 나경철 캐스터는 학교 다닐 때 수학 100점 받은 적이 있으세요? 100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얘를 수학 100점으로 들길래 네. 제가 좀 이게 존경해야 되는 싶어요. 계산하기가 쉽더라고요. 저는
너무 체감이 안 되는 이유가. 자, 마지막 이슈 갈까요? 네. 자, 어제 시선집중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출연해서 폴란드로 피난 간 우크라이나 고려인 동포들 실질적으로 좀 도울 수 있는 방법 찾기 위해서 폴란드로 8일에 떠날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루마니아와 폴란드에서 이 우크라이나 고려인 동포 29명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을 한다고 합니다. 어허, 예. 자, 이들의 입국을 광주 고려인 마을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지난달부터 시작해서 그제까지 35명의 고려인들이 입국을 이미 했다고 하고요. 네. 오늘과 내일 입국하는 분들까지 이제 숫자를 총 합치면 총 64명이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예. 사실 그 지금 피란 중에 있는 고려인들 대부분이 항공권을 구하지 못해서 국내로 들어오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 사실 우리 독립투사 후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픈 역사의 후손들인데 고려인 마을의 역할만 좀 기대할 것이 아니라 어제 이광재 의원 이야기처럼 정부가 좀 나서서 그 역할을 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더 좋은 소식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세계 난민이 발생하려면 세계 일원으로서 네. 이 난민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또 덕목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여기는 또 특수성이 그러니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제 어떤 이 강점하에서 일제의 통치를 피해서 이제 그 떠나갔던 분들의 후손들 그리고 또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는 무관하게 돌아오시고자 한다면 또 받아야 되는 맞습니다. 품모 안아야 되는 게 당위인데 여기에다가 전쟁이라는 요인까지 있으니까 이거는 저희가 팔보다 붙이고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문제 아닌가. 네, 그러니까 고민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논란거리가 될 수도 없는 것 네. 같고요. 다만 어떤 이제 받아들일 만큼 여건을 좀 빨리 좀 이제 준비하고 마련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제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사실 근데 이 뉴스가 별로 나온 바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잘 모르고 있다가 어제 이광재 의원하고 인터뷰하면서 이제 비로소 좀 이제 깨닫게 됐던 건데 우리 사회가 좀 관심을 가지고 정부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좀 체크도 좀 하고 그다음에 또 촉구도 해야 되는 내용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자, 여기도 이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나경철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